요즘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경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환경보다는 개발을, 또 사람의 가치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경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개의 문장을 듣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지 선택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좀 더 편해지기 위해 자연 환경을 개발해야 한다. 아니면 미래를 위해 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둘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보다는 돈이 중요하다. 아니면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세 가지 질문 중 하나 이상 오른쪽 답변을 선택하셨다면 오늘 수업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사회적 경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제활동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는 이러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도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사기 위해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들을 이곳저곳 둘러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러한 경쟁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경쟁을 통해 우리는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사회적 경제란 무엇일까요? 왜 경제 앞에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동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경제를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들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경제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문에서는 사람을 우선해 놓는 민주적 가치를 가진 경제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혁신을 지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마을 기업은 마을 공동체에 기반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감귤은 거의 대부분 도매상을 거쳐 판매됩니다. 농부가 직접 시장에서 팔거나 또는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감귤을 판매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도매상에게 맡기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매상이 감귤을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로부터 싼 값에 감귤을 구매한 다음 소비자에게는 비싼 값에 판매해야 도매상이 얻는 이익이 커졌기 때문이죠. 도매상의 횡포에 시달리던 농부는 방법을 찾아 나섰고 이러한 노력 끝에 자신과 같은 감귤 농부들을 모아서 감귤 공동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공동 판매장은 농부들이 각각 수확한 감귤을 한데 모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시장입니다. 농부들 혼자서는 이러한 판매장을 만들 수 없었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공동 판매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귤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던 도매상이 사라지니까 농부는 더 높은 가격에 감귤을 팔 수 있었고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감귤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도매상이 차지하던 이익이 농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감귤 농부들의 협동조합이 선키스트 협동조합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감귤 농부들이 감귤 공동 판매를 위해 만든 협동조합인데요. 여러분도 마트에서 선키스트 상표가 붙은 귤이나 오렌지, 레몬, 그리고 이런 과일로 만든 주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광고 또는 우리가 사는 곳 주변에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은행을 본 적 있으시죠?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입니다. 농민이나 농산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죠.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줄임말로 어민과 수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의 줄임말인데요. 같은 지역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은행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농협과 수협, 신협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 협동조합입니다. 농협과 수협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신협은 역사가 꽤 오래되어서 19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협동조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협동조합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생협입니다. 생협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사기 위해 공동 구매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기업의 존재 이유는 경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거죠.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수익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돈도 버는 일을 하죠.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 앞에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붙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문제는 인권 보호, 환경의 지속 가능성, 민주적 의사결정, 상생 협력, 윤리적 생산과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 장애인들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을 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을 받아야만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갖는 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을 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비장애인들은 쉽게 하는 작업도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을 한 끝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베어베터는 네이버 창업 멤버인 김정호 공동대표와 이진희 대표가 2012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다른 기업의 명함, 교육자료 등의 인쇄물, 조식 선물 용도의 제과, 근조, 화환 등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사내 카페와 매점을 위탁 운영하기도 하는데 모두 다 기업 간 거래입니다. 발달장애인 사원이 직접 명함을 찍어내고 꽃을 꾸미고 쿠키를 만듭니다. 제품을 포장해서 거래기업에 전달하거나 사내 카페에서 음료를 만드는 일도 발달장애인이 직접 하는 일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충분히 작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수익을 내어서 장애인들에게 월급도 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직접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이제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며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만나고 만들어가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얼마지? 품질이 좋은 물건인가? 이런 질문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면 됩니다. 바로 이 물건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지?입니다. 올바른 작업 환경에서 만들어진 물건인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는지 등을 생각한 후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된다면 구입하세요. 그것이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기업은 우리 강동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